네, 김용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김용민 이사장이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지은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국혁신당에 대한 합당 제안 때문에 굉장히 어지러운 정국입니다. 오늘 그 이슈 충실하게 다뤄보겠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출장에 별세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국가를 위한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은 이해찬 전 총리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 사안도 출장 중에 있는 김용민 이사장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의 기온이 영하 10도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도 영하 1도가 되겠습니다. 맑은 후에 흐린 날씨가 예보가 됐습니다. 자, 코스피 5,020선까지 넘었는데 종가로는 이틀 연속 5,000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네요.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씨 수사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드디어 정식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봤고요. 자, 바로 오늘 아침에 주요 신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부터 가봅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윤석열이 당선됐던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특정 후보를 반대하면서 신도들에게 투표를 압박했다는 핵심 인사들의 진술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희 씨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공포스럽다라는 발언과 함께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지시를 했다는 증언도 확보가 됐는데요. 앞서 이만희 씨가 국민의힘 경선 국면에서 신도들의 단체 입당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이어서 대선 전반에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정교유착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신천지의 정치 개입뿐 아니라 교단 자금 유용 의혹까지 함께 들여다본다는 예정이고요. 통일교 관련 수사와 맞물려서 향후 사법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 북한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인물로 지목된 오모 대령 12.3 내란 사태 한 달여 전에 국군 정보사령부의 신설 조직인 기반조성단 초대 단장으로 부임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인사는 내란 혐의로 지금 재판 중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 대령 민간인에게 무인기 침투를 지시하고 공장용 언론사 설립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무인기 제작사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군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내란 세력이 소탕된 게 아닙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가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준수 씨의 소개로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처음 만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준수, 말 그대로 아주 준수한 용모이고 김건희와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체포가 된 바 있죠. 김건희는 이후에 전성배 씨를 자신이 운영하던 코바나 콘텐츠의 고문으로 임명했고요. 채용 과정에까지 의견을 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수사 결과 전성배 씨는 대선 이후에 김건희에게 장관, 수석 인사청탁을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김건희의 과거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이 됐고요. 수사당국은 이를 토대로 정치권과 종교계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보죠. 부산에서 나오는 국제신문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전담할 태스크포스를 26일부터 가동합니다. 기억하시죠? 자, 지난 2024년 1월 2일에 있었던 이 대통령에 대한 테러,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이 태스크포스는 총 45명 규모로 부산 경찰청에 설치가 되지만 지휘는 국수본이 직접 맡습니다. 경찰은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을 의식한 듯 법률 전문 수사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 방문 중에 발생했고요. 당시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에 이를 테러로 공식 지정했고 경찰은 배후와 수사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뭔가 시비를 걸던데 그러면 이거 수사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자, 마지막 소식은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장기간 성폭력이 벌어졌다는 정황이 드러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40대 중증장애인 이명시 씨는 시설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을 했고, 심층 조사에서는 입소자 19명이 유사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는 비공개 처리돼 가족들에게조차 피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시민단체와 법조계는 전수조사와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고요. 경찰은 추가 피해자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TV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TV뉴스 리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진영을 초월한 통합정부를 내세운 이 대통령. 경제 분야는 소위 보수적 가치가 또 보수적 질서가 또 중요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본 건데. 하지만 쏟아지는 의혹에 후보자 해명은 명쾌하지 못했습니다. 갑질 폭언엔 고개를 숙였지만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정 청약 의혹엔 개인 가정사라고 피해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더 이상 옹호가 어렵다는 기류 속에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기다리겠다던 이 대통령이 어제 오전 빠르게 결단한 겁니다. 지난달 열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 특검은 김 여사에게 모두 합쳐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여사가 받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 청탁을 받고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혐의마다 내려질 선고 결과에 따른 앞으로의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에서 구속 기소한 것으로 유죄 판단이 내려질 경우 검찰의 부실 수사 문제가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필요성에 대해 완전한 내란 극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고 묵박았습니다. 내란에 함께 맞서왔던 두 정당이 내란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서 힘을 모으자 당면에서는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자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합당된 민주당이 오는 6월 예정된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지금이 합당의 적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24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합당 관련 공식 절차를 밟기로 했는데,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정치적 개인회의는 보존돼야 하면 물론이고 확대되어야 한다. 이런 원칙에 기초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시장 분위기를 물어보자 마음이 급해진 집주인들이 있다고 답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14억 원에 나왔던 아파트는 주말 사이 8천만 원이 내렸고 11억 원이던 아파트도 가격을 5천만 원 내렸습니다. 두 집 모두 양도세 중과 시행 전에 팔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 7천에서 8천 정도 좀 내려서 내놓은 급한 상황이죠. 오늘도 계속 좀 아까도 계속 통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에 따르면 기본세율은 6에서 45%이지만 2주택자면 20%포인트, 3주택자면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고 세율이 82.5%에 달합니다. 시세 차익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이 제도의 유예를 매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에 이어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오는 5월 시행을 다시 한번 공식화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캐나다가 중국과 협정을 체결한다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카니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 조롱하며 캐나다 합병 야욕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난 16일 카니 총리가 9년 만에 중국을 찾아 시진핑 주석과 양국 관계 개선에 합의하자 트럼프가 견제에 나선 겁니다. Mr. President, together we can build on the best of what this relationship has been in the past to create a new one, adapted to new global realities.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서방 정상들의 중국 방문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번 주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8년 만에 중국을 방문합니다.
영국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런던에 유럽 최대 규모의 중국 대사관 신축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메르츠 독일 총리도 잇따라 중국에 갈 예정입니다.